수학 공식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빼준 게 오차고요.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한 게 mean squared error예요. 여기까지는, 이거는 mean squared error의 그냥 정의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죠? 훈련 세트에 그 레이블이 n개가 있을 거고요. 그럼 예측값도 n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대문자 n은 샘플의 개수예요. 샘플의 개수. 샘플의 개수. 그래서 샘플의 개수만큼 실제 레이블과, 그러니까 타겟이죠. 실제 레이블과 예측값을 빼서 오차를 계산하고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한다. 이게 mean squared error인데, 우리의 목적은 이 mean squared error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무엇을 찾는 거다? 개수들을 찾는 게 선형회계의 목적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음. 여기에 이 예측값을 풀어서 쓴 거예요. 요 부분은 개수가, 절편이 있고, 첫 번째 특성에 곱해지는 값이 있고, 두 번째 특성에 곱해지는 값이 있고, 세 번째 특성에 곱해지는 값이 있는 거죠. 어. 걔네들을 다 더해준 게 1차 함수 방정식이잖아요. 이게 1차 함수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네. 자, 이게 선형회귀 방정식에서의 비용 함수의 정의예요. 자, 이 비용 함수는 W에 대한 함수입니다. X에 대한 함수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W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W가 1일 때 최소가 되느냐, W가 2일 때 최소가 되느냐, W가 3일 때 최소가 되느냐.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뭐 1 더하기 X가 최소값을 만들어주는 거냐, 오차. 아니면 뭐 1 더하기 0.1x로 계산을 했을 때가 그 MSA를 최소로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뭐 1 더하기 0.2x가 MSA를 최소로 만들어 주느냐. 그러니까 뭐를 바꿔가면서 계산하는 거예요. W를 바꿔가면서, 그죠? 어? 기울기가 얼마일 때, y절편이 얼마일 때 에러가 최소가 되겠느냐. 그 최소가 되는 기울기와 y절편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를 찾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X는 훈련 세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Y도 훈련 레이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건 뭐예요? 특성들 앞에 곱해지는 개수들이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W에 대한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지는 MSE를 최소로 만들 수 있는 W를 찾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W를 그 독립변수처럼 쓴 거예요. 독립변수처럼. 그럼 이 수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밑에 있는 것들은 이 수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N은 샘플의 개수, M은 특성의 개수. 우리가 어, 물고기 데이터셋 같으면 특성이 4개가 있었죠.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 만약에 2차항까지 고려하면 특성이 14개로 늘어나요. 2차항까지 고려하면 14개로 늘어나겠죠, 특성이. 4개 변수의 1차항, 4개 변수의 2차항.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그죠? 5차항으로 늘어나면 특성의 개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죠? 50차항으로 하면 특성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M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어요. 에, 죄송합니다. 샘플의 개수는 트레인 셋의 개수기 때문에, 로우의 개수기 때문에 딱 제한이 되어져 있지만, 특성들의 개수는요, 원래, 여기서는 제가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폴리노미얼 피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늘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yi라고 하는 거는 i번째 샘플의 실제값. 그러니까 타겟.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그 다음에 yi 위에다가 모자 햇을 씌운 거는 i번째 샘플의 예측값. 우리가 요렇게 계산한, 요 수식으로 계산한 예측값. 그 다음에 xij라고 첨자를 ij 두 개를 붙였죠. 이 이유는 뭐냐면 i번째 샘플의 j번째 특성.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여기 랭스, 다이어고날, 하이트, 위드스 이렇게 있겠죠. 근데 물고기가 한 마리뿐이에요? 아니죠. 0번 물고기, 1번 물고기, 2번 물고기. 물고기는 굉장히 많죠. 그죠? 물고기는 굉장히 많으니까 특성도 여기 있는 게 첫 번째 물고기의 첫 번째 특성. 첫 번째 물고기의 두 번째 특성, 첫 번째 물고기의 세 번째 특성인 거고, 여기 있는 값은 두 번째 물고기의 첫 번째 특성, 두 번째 물고기의 두 번째 특성, 두 번째 물고기의 세 번째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야. 2차원 배열이 되는 거고, W라고 하는 건 왜 인덱스가 왜 J밖에 없느냐 하면, 여기에 곱해지는 W 값들과 여기에 곱해지는 W 값들은 전부 같죠? 그죠? 그죠? 첫 번째 물고기의 랭스에 곱해주는 값이나 두 번째 물고기의 랭스에 곱해주는 값은 같아야 되잖아요. 어,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이걸로 계산을 하는 건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첫 번째 물고기의 길이에 곱해주는 W나 두 번째 물고기의 랭스에 곱해주는 W나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는 1차원 배열인 거예요. 1차원 배열. 그래,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여기다 적어드린 거고요. 적어드린 거고. 음. 자, 우리는 전 시간까지 우리가 한 거는 뭐였었냐면, 음, 특성의 개수들만 많으면, 그죠? 이- 첫 번째는 랭스만 고려했을 때, 랭스에서, 랭스만이 아니라 랭스, 다이어고널, 위드스, 하이트 전부 다 고려했을 때, 그 다음에 거기다가 2차항까지 고려했을 때, 5차항까지 고려했을 때, 50차항까지 고려했을 때, 이렇게 폴리노미얼들을 계속해서 늘려주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훈련셋에서 정확도를 거의 1에 가깝도록 만들 수가 있다. 예측 같으면은,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R2 스코어를 거의 1에 가깝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전 시간까지 한 거예요. 1차항만 고려했을 때는 MSA가 7,422였었는데 2차항까지 고려하니까 3,611로 줄었고 5차항까지 고려하니까 3,216이 됐고 50차항을 고려하니까 1,242로 훨씬 더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50차항이 아니라 100차항까지 만들면 그러면 더 줄어들어 있지 않을까요? 어, 고차항을 만들면 만들수록 MSA는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어요. 최소값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위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일반화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일반화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훈련셋에서 정확도를 즉 그 MSA를 줄였더니 테스트 셋에서도 MSA가 줄어드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훈련셋에서는 좋아졌는데, 그죠? 훈련셋에서는 MSA가 작아졌으니까 좋아졌는데, 갑자기 테스트셋의 MSA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렸어요. 이거는 훈련셋은 예측을 잘 하지만 테스트셋은 하나도 예측을 못 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훈련되지 않은 물고기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훈련되지 않은 물고기들의 무게는 오차가 엄청 큰 상태로 예측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본 거예요. 폴리노미얼들을 늘리면 늘릴수록 차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특성들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훈련 세트에서는 더 정확하게 오차가 적게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런 모델들이 항상 일반화 성능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한 거를 우리는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규제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드린 건데, 일단 회계 문제에서는요, 회계 문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제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윗집, 라쏘, 그리고 엘라스틱 넷입니다. 윗집, 라쏘, 엘라스틱 넷인데, 얘네들은, 얘네들은 오차를 일부러 키워버리는 거예요. 자, MSE가 오차들의 평균이었죠. 정확하게는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이었죠. 우리는 얘를 최소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MSE를 최소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거예요. 무엇에 플러스 알파를 해주냐면, 어, 그 개수들의 제곱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0의 제곱 더하기 W1의 제곱 더하기 W2의 제곱 얘네들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게 요겁니다. 요거. 이 기호가 의미하는 거는 W0의 제곱 더하기 W1의 제곱 더하기 W2의 제곱 더하기 뭐 이런 게 M개가 있겠죠. M개가 있겠죠. 얘를 일부러 더 더해버리는 거예요. 얘를. 이만큼을 더해서 MSA를 최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값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개수들을 찾는 거예요. MSA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W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값을 최소로 하는 W들을 찾는 거예요. 그럼 W들이 달라지겠죠. 개수들이 달라지겠죠. 개수들이 달라질 거예요. 이거만큼 오차가 더 커지게 될 거예요. 요거만큼 오차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오차를 키워서 훈련 세트에서 오차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비용 함수를 수정을 하는 거예요. 리치 규제를 L2 규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L2 규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제곱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곱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는 알파 값이 0일 때를 볼까요? 알파 값이 0일 때는 얘가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뭐를 최소로 만드는 MSE를 최소로 만드는 W들을 찾는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냥 선형회귀예요. 선형회귀. 이게 리치 규제입니다. 리치 규제고요. 라쏘 규제는 L1 규제라고도 부르는데 L1 규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가 1차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식에 그 비용을 더 추가를 시켜서 즉 1차식에 그 에러들을 일부러 더 추가를 시켜서 여기 있는 함수의 최소값이 되도록 W들을 결정하는 문제가 그게 라쏘 규제예요. 라쏘 규제. 그럼 여기도 알파 값을 바꿔가는 거예요. 알파가 0일 때는 리치든 라쏘든 전부 다 선형회귀, 그냥 일반적인 선형회귀가 돼버리는 거고요. 어, 알파 값은 뭐 0.5로 만들 수도 있고 0.6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0.1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여러 시도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시도를 했을 때 더 좋은 값들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될 문제인 거고요. 문제인 거고 이런 알파 값들을 바꿔가면서 훈련 세트에서도 좋은 MSE를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도 좋은 MSE를 주도록 하는 게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1차 항의 에러를 추가하는 게 MSE에 1차 항의 에러를 추가하는 게 라쏘 규제, L1 규제라고도 부르고요. MSE에 2차 항의 에러를 추가하는 거, 그거를 리치 규제 또는 L2 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엘라스틱 넷이라고 하는 규제는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 1차 항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2차 항도 들어가 있어요. MSE에다가
W의 1차항과 W의 2차항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엘라스틱 넷이에요. 엘라스틱 넷인데 여기 숫자 R을 볼게요. 숫자 R을 1로 해보세요. 숫자 R이 1인 경우에는 여기가 0이 돼버리죠. 여기가 0이 돼버리니까 여기가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뭐랑 같아요? L1 규제, 라서 규제랑 똑같아지겠죠? 라서 규제랑 똑같아질 거고요. 만약에 R이 0인 경우를 볼게요. R이 0인 경우를 보면 여기가 사라져 버리죠. 여기가 사라져 버리고 여기가 뭐랑 똑같아져요? 얘랑 똑같아지죠. 그럼 이 경우는 엘라스틱 넷은 뭐랑 같아지는 거냐면 L2 규제, 리치 규제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라스틱 넷은요. L1 규제의 비율을 0에서 1 사이로 어, L1 규제의 비율을 0에서 1 사이로 정하고 그럼 L2 규제는 그 나머지 비율로 정하는 거예요. 그게 엘라스틱 넷입니다. 엘라스틱 넷이고 리치 규제나 라서 규제, L2 규제나 L1 규제나 둘 다 알파 값이 크면 규제가 강해진다라는 뜻이고요. 알파 값이 작아지면 규제가 약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파는요. 음수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음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0보다 큰 실수들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0보다 큰 실수를 사용하시면서 뭐 0.1, 0.2, 0.3 이렇게 바꿔가면서 규제가 얼마일 때 과대적합도 줄여주면서 과소적합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 일반화 성능이 좋은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알파 값을 바꿔가면서 하는 과정. 네. 네. 규제에 대한 내용 아시겠어요? 자, 어, 실제로 규제를 적용을 했을 때 50차항까지 우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만들 때 그 선형회귀만 했을 때의 이 그래프와 혹은 리치나 라쏘를 적용했을 때 이 선형회귀 곡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코드는 위쪽에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했었던 코드와 여기 코드와 거의 동일해요. 여기 코드와 거의 동일한데 뭐만 바뀔 거냐면 여기에 리니어 리그레션 대신에 위치 혹은 엘라스틱 넷 혹은 라쏘 이런 것만 쓰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작성할까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으면 더 좋겠는데 함수로 만드시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생각해 보시고 위에서 작성했었던 코드를 어, L2 규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2 규제를 리치라고 얘기를 해요. 리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볼게요. 여기서 여기서 함수를 만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F visualize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regression이라고 할게요. 그래프 그리려면 훈련셋 있어야 돼요. 훈련셋 있어야 되겠죠? 훈련 레이블도 있어야 되겠죠? 테스트 셋도 있어야 되겠죠? 테스트 레이블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몇 차항까지 고려할 거냐? 이거 있어야 돼요.
1창, 2창, 3창, 5창, 50창 이런 식으로 몇 창을 고려할 거냐 이거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리치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은 라쏘를 사용할 거냐 엘라스틱 넷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단순한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할 거냐 이런 게 있어야 돼. 자, 이게 함수를 정의해야 하는 겁니다. 위에서 했었던 것처럼 우선 피겨를 먼저 만들 거고요. 여기서 피그 사이즈를 아까 요 정도면 적당했던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적당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여줄 건데 우선 그리드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레전드, 범례도 보여줄 거고요. 범례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블은 여기서는 길이. 우리 일단 길이만 볼게요. 길이만. 그 다음에 Y 레이블 라벨입니다. 라벨. 무게죠. 우리가 계산하는 건 무게예요. 그죠? 무게. 그 다음에 Y축이 너무 크니까 그래프가 되게 이상하게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Y 리미트를 줄 거예요. Y 리미트는 마이너스 100부터 1200까지만 그릴 거예요. 그리고 plt.show 나머지는 이제 이 안에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 안에서. 자, 여기 훈련 세트와 훈련 레이블이 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그려주시면 돼요. plt.scatter 스캐터로 x 트레인 넣어주시면 되고 y 트레인 넣어주시면 되고 컬러는 검은색으로 할게요. 블랙. 그다음에 대신에 알파를 주고요. 알파를 주고 그다음에 범례를 그리기 위해서 레이블은 여기는 트레인색 이렇게 그릴 거고요. 그다음에 plt.점 또 스캐터 이번에는 테스트 셋을 그릴 겁니다. 테스트 셋 그죠? y 테스트 셋 여기서 컬러는 오렌지로 할게요. 오렌지 알파 값 주고요. 여기는 레이블을 테스트라고 쓸 거예요. 테스트. 그다음에 만드셔야죠. 반복문을 만드시는데 디그리를 만들 거예요. 어디에서? 디그리스에서. 디그리스는 여기서 넘길 거예요. 아규먼트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아규먼트로 넘길 거고요. 파이프 만드셔야죠. 파이프는 파이프 라인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스텝이 필요하고요. 스텝은 이렇게 만들 겁니다. 튜플, 튜플, 그 다음에 세 번째 튜플까지. 세 번째 튜플까지 이렇게 만들 거고요. 첫 번째 튜플에는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폴리노미얼 피처스 파라미터 디그리에는 D라고 줄 거고요. include bias는 false라고 줄 겁니다. 그럼 이 값에 따라서 1창, 2창, 3창, 5창, 뭐 10창, 50창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스케일을 해줘야 돼요. 스케일러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런 50창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50창이 너무 커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스케일러 반드시 있어야 돼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그레서라고 할 건데 여기에는 에스티메이터를 줄 거예요. 이 변수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어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마지막 아규먼트를 여기다 줄 거예요.
그러면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겠죠. 우리 오전에, 전 시간에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졌으니까 파이프라인을 훈련을 시키면 돼요. X, 트레인, Y, 트레인. 이렇게 해서 훈련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전 시간에는 MSE로 했었어요. MSE를 출력을 했었죠. MSE를 출력을 하니까 과대적합, 가소적합 얘기할 때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에러가 크면 나쁜 거고 에러가 작으면 좋은 거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말하기가 조금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프린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 R2 스코어로 그냥 할 거예요. R2 스코어를 하려고 하니까 예측값을 먼저 찾아야 되는군요. 자, 예측값들을 먼저 찾을게요. 훈련 세트에서의 예측값을 찾을게요. 훈련시킨 다음에 하셔야 돼요. 훈련시킨 다음에 훈련 셋의 예측값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파이프 점 프리딕트 여기에 훈련 세트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의 예측값들을 찾으시면 돼요. 파이프 점 프리딕트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테스트 세트만 넘기시면 돼요. 자, 이게 모델을 만든다고요. 모델을 훈련시킨다고. 그 다음에 훈련 세트에서 예측값 찾는다. 테스트 셋에서 예측값을 찾는다. 예요. 되셨죠? 자, 포맷 스트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그리가 얼마인지 여기다 D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R2 스코어. 그 다음에 또 R2 스코어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 저기 값이 들어갈 자리. 값이 들어갈 자리인데 R2 스코어. R2 스코어 Y 트레인과 그 다음에 트레인 프리딕트 비교해서 그죠? 이거는 누구의 점수예요? 트레인 세트에서의 점수예요. 트레인 세트에서 점수고요. 테스트 세트에서 점수는 R2 스코어 마찬가지로 Y 테스트 프리딕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문자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 아시겠죠? 문자를 어떻게 만들 거냐? 디그리를 써주고요. 문자열로 1차 항, 2차 항, 뭐 5차 항, 50차 항 이런 식으로 디그리를 써주고 훈련 세트에서의 결정계 다시 연결 훈련 세트에서의 그 결정 개수를 써주겠다는 얘기고 테스트 셋에서의 결정 개수를 써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개를 비교하면 결정 개수가 훈련 세트에서 결정 개수가 크면 과대적합 훈련 세트에서 결정 개수가 작으면 과소적합 바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씩만 출력을 할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곡선을 그려봐야 돼요.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이런 그 곡선을 그려야 되겠죠. 그게 X벨스. X벨스는 numPy A range로 만들게요. 아까 우리가 7하고 45, 요 정도 범위를 자르니까 괜찮았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0.002. 얘를 리쉐입을 해주셔야 돼요. 행의 개수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컬럼은 한 개라고 하는 건 알죠. 이게 x 밸류스고 그다음에 y 밸류스는 이제 훈련이 끝난 모델이 있으니까 여기서 프리딕트 하시면 돼요. 뭘 가지고서 x 밸류스를 가지고서 그리고 x와 y를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plt 점 플러스로 그리시면 돼요. x 밸즈 y 밸즈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라벨만 추가를 할게요. 포맷 스트링으로 디그리 네. 네, 그러면 함수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됐겠죠? 잘 그려지겠죠?
자, 되신 분들은 실행하시고요. 네, 여기 실행하셔야 함수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리니어 리그레션이 위쪽하고 똑같이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디그리스를 1, 2, 5, 50. 우리 아까 이렇게 그렸죠. 에스티메이터,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하고 우리가 방금 만든 게 비주얼라이즈. 여기다 뭘 준다? 트레인 세트 주고 그 다음에 트레인 레이블 주고요. 테스트 세트 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 레이블 주고 디그리즈 주고 에스티메이터 주고 자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그래프 그려줘야 돼요. 똑같은 그래프 그려줘야 됩니다. 혹시 에러 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여기서 그려지는 그래프는 우리가 전 시간에 그렸던 그래프와 똑같은 그래프예요. 리니어 리그레션만 가지고 그렸으니까. 프린트가 되는 내용은 조금 다를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는 MSE를 출력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결정계수를 출력하고 있으니까 결정계수가 0.93, 0.82, 0.97, 0.97, 0.97, 0.98 과소적합이 일어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0.98 갑자기 마이너스 7,006, 이거 얼마인가요? 네. 마이너스 쪽으로 엄청 큰 값이 나왔죠? 이거 굉장히 결정계수가 굉장히 낮은 값.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되셨습니까? 혹시 에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에러 있으신 분? 네. 이따가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없으세요? 한 분 빼고 다른 분들은 없으세요? 어, 아마 요 안쪽에 있는 코드가 위에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만 잘 따라 하셨으면 문제는 없으셨을 거고요. 자, 여기 에스티메이터를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니라 L2 규제를 리치라고 그랬죠. 우리 임포트 한 거 있었을 거예요. 오전에 리치로 바꾸세요. 리치로 바꾸시고 실행을 해보십시오. 그래프 모양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50차항까지 갔어요. 지금 50차항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는 없어요. 전부 다 2차 함수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죠. 빨간색이 50차항일 텐데 50차항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어요. 결정계수 볼까요? 결정계수가 차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훈련 세트에서 결정계수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렇죠? 93%, 0.93, 0.96, 0.96, 0.97. 테스트 셋에서 볼까요? 0.83, 0.93, 0.96, 0.98. 테스트 셋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얼토당토않게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없죠. 훈련 세트와 테스트 셋에서 비슷하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과소적합이 일어났어요. 여기서는 과소적합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사용했었던 것처럼 과도하게 결정 계수가 말도 안 되게 작아지는 그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게 리치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위에서 제가 뭐 리치 규제는 이런 거다, R 제곱항을 추가한 거다, 그리고 이거를 최소로 하는 W들을 찾아주는 게 리치 규제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가 직접 찾는 게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기하게도 MSE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MSE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MSE에다가 W 제곱항을 추가해서 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이 비형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이 W라고 하는 개수들을 W0부터 뭐 WM까지 개수들을 찾아주면
그래서 이렇게 찾은 값으로 예측값을 이렇게 만들면 얘가 예측값이잖아요. 그죠? 얘가 예측값이죠. 어. 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W들을 찾아서 그 W들을 이용해서 예측값을 찾게 되면 훈련 세트에서도 점수가 좋게 나오고 테스트 셋에서 점수가 좋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가 얼마든지 그 폴리노미얼들이 50개까지 많아지더라도 지금 폴리노미얼이 50차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도 둘 다 좋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규제의 효과입니다. 규제를 주는 목적은 비용 함수를 즉 오차를 만들어주는 그 비용 함수에다가 일부러 에러를 더 줘버리는 거예요. W 제곱에 대한 에러 아니면 W에 대한 에러. 그래서 에러를 일부러 더 줘서 훈련 세트를 덜 못 맞추게끔 하는 거예요. 음. 훈련 세트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훈련 세트에서 오차가 발생하게끔 일부러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훈련 세트에서도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확보를 하게 되고 테스트 세트에서도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확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게 규제예요, 규제. 그러니까 만약에 함수만 정확하면 여기만 바꿔가면 되겠죠. 여기를 리치 대신에 라쏘로 바꿔보시고요. 라쏘 대신에 엘라스틱 넷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래프 그려보시면 아마 비슷한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그래프들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 값들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 모델에서 어떤 차수에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결정 계수가 좋은지를 모델별로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까지 GitHub에 그러면 업로드를 해드리고요. 아까 에러 있으신 분은 제가 자리로 가서 에러 봐드리도록 할게요.